네, 안녕하세요. 트럼프발 관세 우려와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팍스 TV에 나온 트럼프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 4% 하락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 광범위한 조정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약간 좀 실버 라인이라고 할까? 좀 약간 좀 긍정적인 어떤 그런 보도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부터 너무 좀 이렇게 우울해 있었지만 앞으로 또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정장에 또는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사실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2월부터 계속해서 소량으로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언제까지 과연 유효할 것인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에드 야디니 교수의 따끈따끈한 인터뷰,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에이미 뉴 실버먼이라고 사실 옵션이나 선물 시장의 어떤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애널리스트입니다.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이분은 이제 시장의 어떤 참가자들의 어떤 동향을 좀 약간 분석을 하고 계신데, 다행스러운 점은 일단 좋은 뉴스가 있고 나쁜 뉴스가 있는데, 일단 나쁜 뉴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마이 더 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2023년부터 거의 2년 넘게 계속해서 마이 더 딥이 어떤 시장의 어떤 정석적인 대응 방법으로 굳어져 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하락 1년에 2월 20일 이후로 좀 계속 하락하고 있죠. 2월 20일에 고점을 쭉 하락하고 있는데, 2월 20일 이후로의 이런 하락장에 있어서는 마이더 딥이 약간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시장의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 않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다만 좋은 뉴스는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지금 패닉 셀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패닉 셀을 앞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상당히 정돈된 오르거나이즈된 어떤 셀링을 하고 있다. 일부 어떤 일부 어떤 어, 하락에 대해서 좀 뭔가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 정리를 하거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매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죠. 오히려 지금 맥세븐이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16% 정도 하락했는데, 맥세븐의 어떤 샤프 레이시오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샤프 레이시오는 그거죠. 위험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맥세븐의 위험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야죠. 사업의 어떤 안정성을 봤을 때는. 하지만 수익률이 그동안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높았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수익률이 낮았는데, 지금 맥세븐의 EPS가 30배 이상에서 최근에 1년의 하락, 16% 하락으로 인해서 25에서 26배 정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세이프 헤이븐으로 다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얘기는 제가 에드야디니 교수의 말과 좀 결부시켜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드야디니 교수가 지금 이제 결국 1시간 전에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미국 시장으로는 지금 아마 거의 뭐 밤일 것 같은데, 새벽 시간일 것 같은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하는 말도 그겁니다. 최근에 일단 하락장을 정리하자면 맥세븐 16% 하락이고요. 맥세븐. 그리고 물론 테슬라가 그중에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구글, 메타, 아마존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겠지만 일단 평균 16% 하락했지만, 흥미로운 거는 나머지 11개 S&P 500 지수의 섹터 중에서 경기 순환 주식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10% 하락에 이르지 못했다. 경기 순환주만 그러니까 시클리컬한 그런 주식만 10% 넘게 하락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10% 아래다라는 건데요. 러프하게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정확히 2월 20일 고점 대비는 아니고요.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인데, 에드야드니 교수 말한 대로 컨슈머 시클리컬 소비 순환제만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좀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잘 견디고 있다. 견조하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려는 말은 그거죠. 지금 맥세븐이 그동안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 주시장이 잘 견디고 있다, 아직 패닉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바잉 어퍼튜니티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죠. 바잉 어퍼튜니티고 패닉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1월, 2월에 경제 지표는 잘 안 나왔지만 1월은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컸고, 기후 탓도 컸다. 그리고
GDP가 크게 하향된 거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관세의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수입이 미리 사재기하는 수입품의 어떤 비중이 너무 높았죠. 그게 GDP를 끌어내린 거고, 3월 이후에는 다시 경제 지표가 안정화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맥세븐 주식은 16% 하락했지만 시장이 잘 버텨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맥세븐 주식의 기술적인 혁신이 나머지 493개 S&P 주식 종목에 베네핏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입세셔널리즘이 계속될 거다. 이거는 바잉 애플 20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크게 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반대요.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단 S&P 500 지수가 8.6%가량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은 10, 한 3% 정도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차티스트, KT 스탁펀의 얘기에 의하면 일단 하락은 일단 여기서 최대 5,360선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저항선이라는 거죠. 일목균형표상의 클라우드 바로 위 지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차티스트가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로서는 약 4에서 5, 4% 정도, 4에서 5% 정도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사실은 미국 주식은 뭐 아시겠지만 사실 회복력이 상당히 빠른 지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회복력이 빠른데 이 리만 때 물론 50% 넘게 빠졌지만 한 6개월 후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죠. 이때 유동성을 급격하게 공급하면서 페드가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잘 오다가 한번 무너진 게 코비드 19 때도 30% 넘는 하락을 보였지만 이때는 한 두 달 만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비드라는 어떤 외생적인 어떤 요인에 의한 빠른 회복을 보였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최근에 비교 최근인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이때는 이제 페드 타이트닝이었고요. 2022년 하반기에 시작된 페드의 긴축, 금리를 급등하면서 28% 올렸는데 그 이후로 다시 또 놀랍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다 사실 기술력의 발달과 기업 실적 그리고 미국의 GDP 호조로 인한 거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이제 2023년 8월이죠. 7월 8월에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죄송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하락이 약 11%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다 아시는 것처럼 잘 빨리 회복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맥세븐이 거의 30% 이상 밸류를 받다가 EPS, 포워드 EPS 근데 지금 25% 정도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S&P의 493개 종목들은 한 18배 정도의 어떤 주가 수익 비율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떨어졌기 때문에 한 16배, 17배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한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사실은 뭐 16배, 17배면 사실 싼 거거든요. 물론 맥세븐은 25배를 적용받고 있지만 맥세븐조차도 최근에 어떤 샤프 레이셔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안정성 대비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수록 사람들이 맥세븐에 좀 몰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맥세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요 아래 나무 종목대 들어가는 게 사실 훨씬 매력적이었겠지만 지금은 밸류에이션 갭이 오히려 좁아졌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맥세븐에 들어온다면 결국에는 이 지수를 다시 한번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저점을 정확하게 발라내는 거는 아무도 못하고 그리고 시장의 급격한 하락을 만약에 알아낼 수 있었다면 쇼 쳐서 뭐 하루에도 몇 억씩 벌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점이나 급격한 하락 시점을 정확하게 타이밍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이런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씩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은 이렇게 무서운 차트를 그리고 있지만 이 정도에서 최소한 지지를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이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일부 급격한 반등이 뭐 며칠 정도, 한 3, 4일 정도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좀 비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드 야디니 교수의 의견과 그리고 에이미 유 실버만이라는 이분은 사실 미국 시장에서 잔뼈가 아주 굵은 분이기 때문에 경청할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대응을 통해서 올해 꼭 수익률 잘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